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경제 파트, 그리고 사회 파트, 그리고 가장 출제 많이 되는 게 정치사와 함께 문화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경제사회 할 거고요. 경제사회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양이 많지가 않죠. 삼국사기에 당연히 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겠어요? 정치사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또 뭐라고요? 문화사입니다. 삼국사기 기록 안 해도 돼요. 어디 남아있어요? 절도 남아있고, 탑도 남아있고, 불상도 남아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기가 좋죠. 무덤도 많이 남아있고. 문제는 이 기전체 양식에서 이 지를 쓸 때 뭐 식화지라는 게 있긴 있어요. 이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재화 문제, 뭐 경제 문제예요. 근데 그 양이 어때요? 대단히 적어요. 그래서 특히 사회 파트는 더 심하죠.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적게 나오는 파트가 뭐야? 사회 파트고요. 그래도 그나마 경제 파트에서는 뭐가 나올 게 있긴 있어요. 굵직한 주제가 있죠. 뭐가 있어요? 토지제도. 그리고 뭐? 조세제도. 또 뭐 있어? 농업. 그리고 뭐라고요? 대외무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가 뭐야? 경세재민의 줄임말이다. 이런 거 시험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경제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죠. 자, 우리도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짓을 하는 거잖아. 자, 그럼 먹고 산다는 건요,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뭐야? 국가적인 차원이 있는 거야. 자, 국가적인 차원은 어때요? 국가가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세금을 걷어야 돼요. 첫 번째, 맞죠? 그죠? 또 하나. 국가를 다스리는데 Y이 혼자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Y이 혼자서 다스린다면 세금을 걷어서 지가 다 쓰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왕이 뭐가 필요해? 아바타가 필요해. 그 왕의 아바타에게 뭔가를 어때요? 반대급부를 주어야지 얘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우리가 공무원 되겠다는 이유가 뭐야? 정부가 어떻게 한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뭘 줄 거라고. 많지는 않지만 뭘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야. 월급을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만약 그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반란이 나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모군란이에요. 생각해봐요. 이모군란 뭔지 알죠? 그죠? 99인데는 뭐야? 차별대우도 있지만 뭐야? 밀린 월급, 무려 13개월치 월급을 안 주니까 어때요? 바로 반란 일어난다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공무원 반란 일으키면 큰일 납니다. 공무원 반란 일으키면 왜 큰일 나는 줄 아세요? 뭐 몇만 단위가 아니죠. 100만 단위의 반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제도, 이걸 토지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조세제도.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토지제도와 조세제도가 제일 중요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하고 먹고 살았어요? 농사지었어요. 농사. 그래서 농업이 중요한데 또 농업도 대충 추상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농작물입니다. 예를 들어 신석기에 뭐 재배했냐? 아직까지도 어때요? 신석기에 뭐야? 조피 수수잖아요. 그죠? 벼농사는 아직도 뭐라고요? 청동기다. 이렇게 보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물론 신석기부터 벼농사 지었다는 사람도 주저 학자도 있어 없어 있긴 있는데 아직은 어때요? 벼농사는 뭐라고요? 청동기.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자, 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고구마, 감자, 호박, 고추, 담배 이런 건 언제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전부 다 언제요? 조선 후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고분벽화에 뭐 고구마라든가 호박이라든가 고추가 보인다. 그러면 어때요? 노안이 오셨거나 헛걸 보신 겁니다. 그럼 무조건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작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농업기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경이라든가 철제 농기구라든가 그 다음 대표적인 농업기술 뭐야? 이양법이라든가 그죠? 또 뭐 농정법, 견정법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요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건 뭔지 아세요? 앞에 두 가지는요. 공부 조금만 하면 다 알아요. 우리 진짜 괴롭히는 게 뭐냐면 농서예요. 농서. 지금 당장은 농서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예. 농상지교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농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어디 가면 제일 많아요? 조선후기 가면 어때요? 제일 많죠. 책들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조선후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조선후기의 책들을 농서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농서의 성격만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외워야 돼요? 그게 언제 편찬되는지 무슨 왕대의 업적인지 이것까지 최근에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다시 기본적으로 농업에서는 뭐라고요? 농작물, 농업기술 그리고 뭐? 농서. 결국 판가름은 결정적인 건 농서에서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다 공부하고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대외 무역입니다. 이것도 아주 경제사에서는 토지제도, 조세제도만 맨날 낼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가끔 섞어서 내는 양념 정도. 반면에 상업이라든가 수고업 이런 건 어때요? 문제를 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주 가끔 나오긴 하는데 단독 출제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집중력이 살았을 때 졸릴 시간인데
집중력이 좀이라도 살았을 때, 태용이 눈빛이 살아있을 때 토지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토지제도 먼저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우선 여러분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하늘 아래 이 모든 땅. 하늘 아래 이 모든 땅은 전부 다 누구의 땅이라는 사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왕의 땅. 이걸 뭐라고 해요? 네 글자로. 왕땅 사상 그러진 않겠지. 왕자, 흑토자. 그래서 뭐라고요? 왕토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것, 이 왕토 사상은 실제로 그랬다고요. 관념적, 이념적이라고요. 관념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실제로 왕의 땅이라고 하면 뭘 부정하는가? 토지의 사유를 부정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토지의 개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게 뭐야? 원시공산제라는 거야. 그럼 역사 발전이 어때요?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념적, 이념적이다. 어쨌거나 관념적, 이념적이기 때문에 왕은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진 권리는 뭐야? 조세를 막을 수 있어? 거둘 수 있는 무슨 권리가 생기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수조권이라는 게 왕이 가지는 권리예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 왕실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기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 공시생보다는 좀 더 많겠지. 왕실 소유 토지가 있겠지. 왕실 소유 토지가 당연히. 자,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땅은 대부분 뭐였다는 얘기일까? 백성들의 소유지 뭐라고요? 민전이라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백성들의 토지 소유지 뭐야? 민전이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동네만 예를 들게요. 10토막을 냅시다. 1번부터 10번까지 땅을 쪼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땅은 조상대대로 백성들이 물려받은 뭐라고요? 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민전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요 민전은요, 농민들의 소유지다. 맞아요, 틀려요? 맞겠지. 하지만 농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누구도 있어요? 귀족. 이때 말하는 귀족은 누구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왕도 귀족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고 귀족들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겠지. 사유재산은 언제부터 생겼다고? 청동기. 우리 공부했잖아. 청동기 시대부터 잉여 생산물,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물, 그래서 사유재산과 뭐 발생한다? 계급 발생한다. 우리가 공부를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민전이 있는 농민을 뭐라고 하죠? 자영농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민전은 어때요? 상실한 농민도 있겠지. 그런 사람은 어때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반쯤 섞어서 하는 사람을 자소작농이라고 합니다. 자작하는 땅이 조금 있는데 이것만 갖고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소작도 일부 겸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다시. 요거는 뭐라고요? 민전이니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기 땅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권이 있어? 소유권이 있어. 소유권이 있으니까 뭐가 가능하다고요? 매매. 매매 가능해야 되겠지. 또 상속. 매매와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본 놈들은요, 우리나라 역사가 발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사유조차도 없지 않았냐. 니네는 왕토 사상이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 그만큼 니네는 역사 발전이 늦었다. 라고 우리 역사를 왜곡합니다. 근데 여기에 카운터 펀치를 날린 누나가 있어. 여러분 다 아는 누나야. 누굴 것 같아?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어떻게 했다고? 가출을 했지. 누구랑 사귄 거야? 온달이랑 사귄 거 아니야. 설마 뭐 어릴 때 울어가지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고. 평강공주 언니가 그러니까 왕실에 정해준 그 고씨 집안하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아빠는 그렇게 정해줬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 고구려 여자 아닙니까? 서련 스타일이야. 안시성에 나오는 서련 스타일이야. 내 남자는 내가 고른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멋지죠. 그래서 나는 아빠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이 아니라 애정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누구랑 사귄 거야? 온달이랑 사귄 건데
이게 아무래도 왕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부담스러웠겠죠. 당시로는 아마도 제 느낌에는 온달은 절대로 어때요? 조이두 대형 윗급은 아니었을 거야. 그 아래쪽. 그렇다고 해서 천민일 수는 없는 거고 아주 가난한 평민도 아니었을 거야. 아마 하급 귀족쯤은 됐을 거라고. 하급 귀족 정도는 되었는데, 왜냐면 아예 신분이 완전 달라버리면 사실 만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아니 공주가 무슨 궁궐 밖으로 나가서 무슨 클럽을 다니겠어. 이건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하급 귀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궁궐 출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혼 소송 중인 삼성 집안에 이부진이라고 있어요. 그 누나 남편이 임우재라는 사람인데 실명해도 상관없겠지. 뭐 이거 뭐 삼성이고 무슨 뭐 뭔사겠어? 소송해. 그럼 나 뜨겠다. 요새 뭐 뉴스 보면 맨날 삼바 이렇게 뜨잖아. 왜 삼바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줄여서 삼바라고 하지. 나는 그걸 왜 삼바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왠지 막 즐겁잖아, 삼바 이러면. 거기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줄임말을 쓰는 건 쓰는 건데 왜 하필 그렇게 줄여야 돼? 아니 삼바라고 하나 삼성 바이오라고 하나 뭘 큰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무슨 PC통신하는 시절이야 지금? 글자 한 글자가 다 돈인 시대가 아니잖아. 이미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는 데이터도 아니잖아요. 지금 동영상이 이렇게 풀 HD가 지금 데이터가 날아다니는 세상에 무슨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작업 들어간 거야. 언론 마사지가 들어간 거야. 삼성이라는 글자를 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줄여서 쌈바 이러는 거야.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어때요? 그걸 어때요? 안 보게 되지. 스킵하게 되잖아. 생각해봐. 삼성 그럼 어때요? 야, 주식하는 사람도 알잖아. 주가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라는 거 알죠. 이거는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하지 않고. 이 평강공주 누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출할 때. 그러지 않니? 보통 여자들이 이제 가출하거나 가출까지 안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떻게 돼? 아빠 보약이 어때요? 점점 줄어들지 집에. 그렇잖아. 오빠는 먹여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보약을 해줄 돈은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 아빠 거를 하나씩 훔쳐다가 오빠를 준다고. 저도 그런 거 많이 먹고 살았어요. 경험담이기 때문에 아는 거야. 어쨌거나. 근데 이제 집을 나가게 될 때는 그냥 나갈 일이 뭐가 있어.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 폐물을 잔뜩 들고 나가서 뭐 했다고요? 집도 사고, 뭐도 사고, 그치? 요새 움직이는 침대 그거 되게 좋더라. 모션베드 이런 것도 사고, 여자라서 햄버거요, 뭐니까, 그지? 냉장고도 사고, 텔레비도 큰 거 사고, 그리고 뭘 샀다고 나와 있어? 땅도 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록이냐면, 만약에 쪽발이들이, 일본 학자들이 말하듯이 전부 다 어때요? 왕의 땅이었으면 누가 살 건데, 누가 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지. 돈을 주고 폐물로 땅을 샀다는 얘기는 실제로 뭐야? 매매가 가능한, 뭐가? 민전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이 동네를 왕이 혼자 다스릴 수가 없지. 자기가 직접 가서 다스릴 수도 없잖아. 그럼 뭐가 필요할까? 자신의 아바타를 보내야 돼. 그럼 자신의 아바타를 보내는데 그 아바타는 어떻게 해야 돼? 또 뭐야? 국가로부터 어때? 뭔가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무원 합격하면 기대하듯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 걸 세금을 전부 다 수도로 옮긴다. 예를 들어 내 고향 경주로 옮긴다. 라고 하자고요. 수도로 옮겨. 그럼 어때요? 이 동네를 다스리는 사람. 예를 들어 자 여기가 뭐야? 신라 구주 중에 여기가 맨 전라남도 저기 뭐야? 무주거든 무주. 그럼 무주에는 뭐가 있어? 우두머리가 있겠지. 뭐라고 해? 처음에는 뭐라 했어? 그렇지 군주였지. 야 지난주 했잖아. 군주에서 무슨 왕? 지증왕 잘했어. 20번 쓰길 잘했어. 자, 지증왕. 그 다음 뭐라고? 총관이라고 그랬지. 문무왕 때 총관이라고 했어. 그 다음 뭐 원성왕 때 뭐라고? 도독이라고 했어. 무슨 뜻? 군사적 성격은 점차 약화되고 행정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는 거야. 이것까지 외워야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이 총관 도독에게 뭘 줘야 돼? 경제적 반대급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세금을 서울로 다 옮긴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어때요? 또 보낸다.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지. 왜? 쌀이 저 세금입니다. 걸어와서 저 월급이에요. 이거도 다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이 중에서 약 얼마? 약 10분의 1 정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걷어먹어라.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하라고요? 중앙정부로 보내라.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제도 아닌가? 그래서 뭘 나눠준다고요? 토지를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누가 있다고요? 이 동네를 다스리는 뭐 하는 오빠가 있다고요? 관리라는 오빠가 있어요. 관리 또는 관료라고 하죠. 이 오빠는 왕에게 뭐합니까? 국가에게. 왕 또는 국가지 뭐합니까? 어떤 관직에 복무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역에 복무한다라는 거야. 공시생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합격을 해야 주는 거라고. 직역에 복무하고 뭐한다? 충성을 하며 충성과 직역의 대가로 뭘 준다? 왕이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뭘 준다? 토지를 준다고요. 그러면 이때 주는 토지는 무슨 권을 주는 거다? 소유권이다? 수조권이다? 수조권. 이건 세습이 원칙이다? 반납이 원칙이다? 세습은 되지 않고 뭐 하는 게 원칙이다? 반납이 원칙이다. 이런 수조권을 가진 토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한자로 쓸 때 뭐라고 씁니다? 과전이라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고려시대도 뭐라고 하죠? 과전. 조선시대도 뭐야? 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전이란 말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과전법이란 말이 워낙에 그 단어를 머릿속에 많이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어서 과전법 그러면 1391년 고려 말 공양왕 때 시행돼 주로 조선에서 시행된 토지제도 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과전법이라고 했어? 과는 무슨 과자라고? 한국사에서 과자 나면 무조건 외우는 거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등급. 관리는 뭐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뭘 준다? 토지를 준다. 하지만 그 토지는 원래는 누가 농사 짓는 땅이라고? 백성들이, 조상들이 농사 짓는 땅이야. 뭐야? 민전인 거야. 그러면 관리는 관직을 해야 되니까 관리가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농사는 누가 짓는 거야? 그 동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거야. 무슨 권을 가진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관리는 그 과전에 대한 무슨 권을 갖느라고요? 수조권을 갖는. 그런데 이 과전의 명칭이 시대별로 어때요?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토지의 명칭이 몇 개 나옵니까? 자, 봅시다. 첫 번째 뭐가 나와? 노급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리고 뭐가 나와요? 관료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가 나와? 정전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라고요? 식읍이야. 요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만 정확하게 아시면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읍이지. 읍과 뭐? 전이야. 하는데 이 읍이 무슨 읍자야? 마을 읍자, 고을 읍자야. 외우셔야 됩니다. 마을 읍, 고을 읍자야. 그리고 전은 이게 무슨 전인지 우리 다 알잖아. 뭐야? 한국사에서 나온 전자는 둘 중 하나야. 밭전자니 뭐야? 전기 후기할 때 앞전자지. 일반적으로 둘 중 하나지 뭐. 자, 그러면 이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이름이 읍일 경우도 있고 뭐야? 관료전일 경우도 있는데 그럼 딱 봐도 알겠잖아. 마을, 읍이니까 그 마을에 대한 지배권을 통째로 주는 거야. 자, 여기가 마을이야. 그럼 이 마을에는 어때요? 여러분 같은 농민들이 여러분 책상 크기만큼의 농사를 짓고 살고 있어. 그리고 빈 책상에는 특산물이 날 수 있겠지. 이 동네는 특산물이 천지야. 특산물이 너무 많이 나는 동네야, 그지? 그리고 내가 이 마을을 다스리는 관리라고 생각해봐. 그럼 나도 어때? 이 앞부분만큼, 강의하는 이 교단 부분만큼의 뭐야? 조상들을 물어받는 내 땅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면 나도 민전이 있고, 여러분도 뭐가 있는 거야? 민전이 있는 거고. 나는 이 동네를 다스리는 대가로 어떻게 한다고요? 뭐야? 이 동네를 받는데, 뭐로 받았을까? 장원급제, 여기 2층인가요? 3층인가요? 3층, 이게 몇 호야? 301호야? 호는 없어. 1호라고 치고, 저기 이게 크니까 1호, 저기 2호라고 치고. 이게 301호 읍으로 받을 때도 있고 뭐야? 301호 전으로 받을 때도 있다는 얘기야. 301호 읍으로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뭘 거둘 수도 있고, 수조권 거둘 수 있고, 특산물도 걷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나도 조상들을 물려받은 내 땅이 있다고. 이 땅을 농사 짓는데 일단 우리 집에 노비들 키워 농사를 짓겠지. 근데 노비 노동력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럼 뭐 한다고요? 어이 장서방, 이서방, 안서방 나와 농사 지어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읍이라고 붙으면 뭘 징발할 수 있다고요? 노동력까지 뭐 할 수 있어? 징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관료전은 말 그대로 뭐야? 토지에 대한 지배권만 있으니까 이건 노동력을 징발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노동력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그냥 농사 짓는 노동력이겠지. 하지만 유사시에는 내가 왕과 돼요. 싸우고 싶어. 내가 왕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사람을 징발할 수 있다는 건, 사람에 대한 지배권이 있다는 건 얘들한테 홈이나 낫을 들여주면 농민이지만 이거 들고 어때요? 왕과 싸우면 뭐가 되는 거야?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왜 또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왕권과 귀족권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 이거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안 되거든. 자, 654년이죠. 뭐의 시작이야? 중대의 시작. 자, 중대의 시작은 누구야? 태종, 무열왕, 김춘추. 몬골 출신,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왕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누구야? 문무왕이고, 자, 무슨 왕이야? 신문왕. 신문왕이 681년에 즉위하자마자 장인, 이름부터 상태 안 좋은 아이, 흠돌이가, 흠돌이 동생은 흠운인데, 어쨌거나, 흠씨가, 흠자 돌림이야. 흔하지 않잖아요, 그지? 실제로 김은문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기출문제에서. 김음돌 동생이야. 자, 김음돌이가 뭐 일으킨 거야? 반란 일으킨 거지. 그걸 진압하고 난 다음에 무슨 권을 강화한 거야? 왕권을 강화했지. 자, 왕권을 강화하고 군제도 개편하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정치 권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권력까지도 강화해야 돼? 경제 권력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87년에 뭘 지급하고요?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689년에 뭐 한다고요? 노급을 뭐 한다고요? 폐지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랬다가 여기 무슨 왕이라고 외워야 돼? 무슨 왕? 신문왕. 외워야 되고 순서도 외워야 됩니다. 그랬다가 757년에 뭐가 부활한다고요? 노급이 다시 어때요? 부활합니다. 여기 무슨 왕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왕이라고? 757년 경덕원. 외우셔야 됩니다. 경덕왕은 또 뭐 기억나야 돼? 뭐 기억나야 돼? 야, 국학 이름을 뭐로 바뀌었다? 태학 혹은 태학강. 또 관직 명칭과 지역 명칭을 뭐 했다? 중국식으로 바꿨다. 뭐 한화정책. 예를 들어 사벌주. 이건 뭐야? 상주. 얼마나 아시겠죠? 하슬라. 뭐 이런 데는 이제 명주. 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경덕왕인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죠. 무슨 왕 때요? 성덕왕. 이거 외워야 됩니다. 중요한 왕이죠. 성덕왕. 뭘 지급했다? 정전 지급. 성덕왕은 자 기억나야 돼. 성덕왕이 왕일 때 발해는 무슨 왕? 무왕.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 성덕왕이 발해 남쪽을 당나라에 요청을 받고 발해 남쪽을 공격하게 됐다가 10만 명 동원했다가 얼어서 5만 명이 얼어 죽었다. 기억나죠? 그죠? 그 대가가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대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동강에서 원성한 폐강 이남 땅으로 국경을 당나라로부터 인정받았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지. 그러면 왕권이 약한 상대에는 당연히 어때요? 뭐가 지급됐을까? 노급이 지급됐겠지. 그다음 왕권이 강해지면서 특히 무슨 왕 때?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하는 대신 뭐 한다? 노급을 폐지하죠. 순서라 돼. 관료전 지급하고 바로 노급을 폐지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왕권이 기울어가는 경덕왕 다음이 누구야? 해공왕이지. 해공왕이 중대 마지막 아닌가? 780년. 요 무렵에 다시 뭐다? 귀족들이 이미 다시 강해지면서 다시 뭐한다? 노급이 다시 뭐 했다? 부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충분히 알겠어. 근데 요거 뭐야? 정전할 때. 요거 알아야 돼. 요게 뭐야? 정. 이게 무슨 정자야? 고물의 정자라고 외웠죠. 우리 국어도 하니까 외워야지. 이 정도 기본 한자는. 고물의가 뭐게? 농기구야, 농기구. 농기구. 이걸 이렇게 생긴 농기구야. 이렇게 생긴 농기구는 뭐 한다? 이제 땅을 이렇게 고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평택 시골 출신 알아야지. 이런 거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딱 뭐처럼, 요 그대로 본따서 맞는 거야. 이게 고물의 정자야. 그럼 이걸 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야? 정이라고 하는 거야.
3살, 4살은 안 되겠지. 이거 장난치고 말 타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농사가 안 되잖아. 그래서 보통 몇 세부터 몇 세까지? 16세부터 60세까지를 뭐라고 한다? 남자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정남이라고 하는 거야. 그 정남에게 뭐 한다? 크게 2가지 부담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뭐야? 요역과 군역이잖아.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 생각해봐. 한 5살, 6살 애들 일 시키라고 동원해놓으면 뭐 할까? 놀고 있겠지. 70 넘은 할아버지도 어때요? 요역 일 시키라고 성 좀 쌓으세요. 그럼 어때요? 집단 장례 치릅니다. 국가가. 장례 비용이 더 들어요. 이 정에게 뭐 한다고요? 토지를 주었다. 이게 뭐라고요? 정전지급이야. 이게 정말 김부식이 관심이 없는 건지 정말 김부식한테 이럴 때 고마워해야 돼. 왜? 이거 만약 정전을요 자세하게 기록해놨으면 여러분 다 외워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근데 삼국사에 보면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 끝. 누구한테 줬다, 얼마를 줬다 이런 게 한 개도 없어. 김부식 하트 표시야. 정말 고마운 오빠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밖에 못 썼을까요? 그렇게밖에 못 쓰는 이유가 있지. 자, 모순 아니야? 왕이 누구한테 백성들에게 뭘 준다고요? 토지를 줘? 말이 돼? 분명히 왕토사상 뭐라 그랬어? 실제로 그랬어. 이념적이야. 이념적, 관념적이야. 왕이 줄 땅이 있냐고. 없다고. 근데 지금 뭐 한 거라고? 왕이 토지를 지급했다고 뭐 한 거라고요? 선언한 거라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주지 않았는데 왜 이걸 선언했을까? 자, 요건 그럼 이 땅은 실제로 뭐였을까?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로 하면 뭘까? 민전이지. 백성들이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기 땅 민전이라고. 근데 이걸 뭐라고요? 왕이 뭐야? 지급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선언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 전에 왕들이 이런 선언을 못한 거잖아. 생각해봐. 근데 무슨 말이야? 성덕왕 이걸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만큼 뭐야? 왕권이 뭐야? 정점에 왔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의미야? 정전을 지급했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야? 왕은 뭐 할 수 있어? 세금을 걷는 게 당연하다라는 논리고 첫 번째. 더 중요한 건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백성들 입장에서 이건 누구한테 받은 땅이야? 그럼 이제부터 왕에게 받은 땅이지. 그럼 어때요? 오직 누구한테만 세금을 내면 돼? 왕에게만 세금을 내면 되지. 그 전까지는 귀족들이 어때요? 힘센 귀족들이 어때요? 토지를 수탈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삥도 뜯어가고 막 했겠지. 근데 이제 어때요?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건 강한 거라는 걸 볼 수 있어? 왕권이 강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 용심해야 됩니다. 하나 더. 요거 뭐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요건 민정문서에 나오는 뭐일 것이다? 연수유답일 것이다. 그러면 민정문서에 나오는 연수유답이라는 건 성덕왕 때 지급했던 뭐야? 정전일 것이며 그것은 성격이 결국 같을 것이며 그건 결국 뿌리를 따지면 뭐다? 민전일 것이다.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 방식이 다르더라도 본질은 어때요? 같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런 건 한 번만 이해를 잘하면 문제를 잘 안 틀려요. 근데 엉뚱하게 공부하면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지. 자, 그럼 노급과 관료전도 공통점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되겠지. 노급과 관료전의 공통점은 뭘까? 이건 지급 대상이 누구다? 관료라는 거야. 관직, 관료에게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급은 뭐야? 그래, 군공이라든가 왕족이라든가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김유신 같은 경우는 어때요? 2가지를 다 받을 수 있지. 관직을 하니까 뭐라고요? 노급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우면 뭐도 받을 수 있어? 시급을 따로 받을 수 있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노급과 시급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시급은 주로 뭐라고요?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게 시급이다. 관직 복무의 대가는 노급이고요.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외우셔야 돼.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신라만이 아니라 삼국 모두 지급한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죠? 자, 뭐 기억나? 미루와 유유. 언제? 3세기 무술왕 때, 동천왕 때, 누가 쳐들어왔을 때? 위나라 당부검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공을 세운 미루와 유유는 시급을 받았다. 백제 의자왕은 왕자 41명에게 좌평의 벼슬을 내리고
시급을 지급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난 왕자에게 시급 지급한다는 걸 보고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왕자가 41명이라는 걸 보고는 조금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신라도 있죠. 언제 나와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 아, 금관가야. 김구해. 구해왕. 항복하잖아. 본국을 뭐로 주었다 그랬어? 시급으로 주었다 그랬잖아. 노급이 아니잖아. 시급으로 주었다. 자, 하나 더. 조심해야 돼. 통일 후에 시급을 폐지했다. 오해 X야. X야. 시급은 뭐 했다고 했어? 제한했어. 통일 후에 노급은 뭐가 된 거야? 폐지됐지, 일시적으로. 하지만 시급은 뭐 했다? 제한한다 그랬지? 폐지한 적은 없어. 시급은 언제 폐지됐다? 기억나죠? 고려시대도 시급이 지급됩니다. 가장 최후로 시급 지급받은 사람 누구였어? 수양대군이었어. 이 시급제도를 없앤 사람은 세조라 그랬어. 그러니까 수양대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지? 수양대군이 개유정난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셀프로 시급을 지급받고 지가 왕 된다 하면은 이딴 거 앞으로 없앨 거야. 정말 멋진 오빠죠. 예. 그래서 조선 초까지 이게 지급되었다. 조선 초까지 수양대군까지 지급했다. 시급이라는 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외우시면요 문제를 풀 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는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문제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야. 개념이 탄탄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려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명심해야 돼. 근데 이 개념을 탄탄하게 안 하고 그냥 대충 여러분 공부하는 스타일이 대부분 다 그래. 시급, 노급, 관료전, 정전 이 정도 대충 어때요? 들어봤어. 문제 풀면 어때요? 들어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 문제를 풀면 이런 것도 있었나? 그리고 많이 당황한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묶을 건 어떻게 묶어야 돼요? 요렇게 묶으면 요거의 공통점 뭐라고요?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점이지. 자, 그럼 빨간색으로 요렇게 묶어보겠어요? 요렇게 묶으면 요건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라고요? 관료 귀족에게 지급하는 거야. 관료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르게 묶어볼까? 관료전, 정전 요걸 또 하나로 묶어볼 수 있겠지. 요걸 묶으면 요건 뭐야? 이거 뭐라고요? 중대이고요. 신라 중대이고 중대라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무슨 권 강화의 상징이다? 왕권 강화의 상징이다 라는 거. 하나만 더 할게요. 노급은 개인에게만 지급되었다. OX야. X야. 799년 소송왕 때. 소송왕 원년에 청주, 건호, 현을 국학생의 노급으로 지급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노급은 개인뿐만 아니라 뭐야? 관청이라든가 기관에도 지급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하나가 다 문제에서 선지로 나온다는 거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요게 다예요. 요게 다인데 요것만 있으면 좋은데 통일 후에 무슨 문서가 나와? 민정문서가 나와. 민정문서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유전담, 또 뭐야? 관모담, 또 뭐야? 내시령담, 또 뭐야? 마전,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뭔지 잠깐은 좀 보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요 틀을 머릿속에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 말고 이제 조세제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98쪽 봅니다.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아침에. 지금은 좀 시원하던데.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우리 인생에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금 차디찬 겨울 공화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유신체제도 아닌데. 봄이 와도 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합격해야 진짜 봄이 오는 겁니다. 자연의 봄, 출래, 불사춘, 봄이 와도 봄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봄을 맞이하려면 이 겨울을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내셔야 됩니다. 봄이다. 농민, 목적, 전쟁, 물자, 공급과 노동력 동원이다. 농민 지배 정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토산물을 수취하는데, 자, 초창기에. 초창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은 중앙 집권이 완벽하지 않을 때 그 지역에 지배자를 내세워서 토산물을 곡물로 수취하고 노비처럼 지배합니다. 노비는요, 전쟁포로를 귀족이나 병사에게 노비로 나눠주게 되어 있고요. 시급, 자, 4.5, 군공을 세운 사람이 만다, 시급.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 그러니까 토지를 줄 수도 있고 농민, 가호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시급은. 다시 토지 또는 뭐라고요? 가호. 이거 선택지로 나오면, 공부 안 해놓으면, 안 들어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토지 또는 뭐라고요? 가호를 줄 수도 있어. 500호, 1000호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자, 지배정책 이제 변화, 삼국 항쟁기, 중앙집권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피정부인을 노비처럼 준비한 방식에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혹하게 통치하면 어떻게 해? 삼국이잖아. 선택지가 많잖아. 딴 데로 도망갈 수 있거든. 피정부민은 무리하게 군사를 동원하거나 과도하게 물자 수취하다가 농민이 토지 이탈해 다른 날 도망가야죠. 사회치의 동의. 그래서 안 되겠다. 차별이 완화되고요. 일반 농민에 비해 신분적 차별과 많은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죠. 자, 수치해져 봅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한 조세에도 말을 한다. 왼쪽에 삼국의 군역,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 곡물, 여기야. 이걸 흔히 뭐라고 해요? 조용이지. 그냥 조용조라고 하잖아, 조용조. 앞에 조는 뭐라고요? 그래요. 앞에 우리 한자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아? 이게 벼화자잖아. 벼. 그러니까 뭐야? 벼가 어디서 나? 토지에서 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토지세. 용은 뭐라고요? 우리 용역회사 이런 말 하잖아. 뭐야?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조는 뭐 하는 거라고요? 특산물. 뒤에 조는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건 뭐라고요? 특산물을 징발하는 거잖아. 자, 조세,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호를 나눈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눈다. 중요한 말입니다. 뭐에 따라? 재산의 정도에 따라. 학계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 거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이걸 재산의 정도가 아니라 뭐라 했냐면 인구에 따라 이랬는데 요즘 뭐라고요? 재산의 정도에 따라.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서 곡물과 포를 징수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이따 볼게요. 곡물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징수하는데 옆에다가 괄호하고 써야 돼. 뭐야? 현물. 이건 현물세입니다. 현물. 역은요, 왕궁, 성, 도시 동원하는데, 자, 몇 세? 15세. 15세 동그라미 해야 돼요. 왜죠? 남북국부터는 몇 세야? 16세. 근데 삼국시대는 몇 세라고요? 15세. 그 차이가 있어요. 그녀 삼국 초기 군사력 강화는 중앙의 지배층 중심이었으나, 삼국 간의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방 농민도 전쟁에 군사로 동원한다. 자, 초창기의 전쟁은요, 초기 국가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에 동원되는 건 누구라고요? 뒤에 사회 파트에 나오는데, 가들이 전쟁하죠. 그리고 뭐야? 호민 정도까지 전쟁에 동원됩니다. 하지만 하호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식량을 날라다 준다 그랬잖아. 경가도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냐면 한자로 군사를 이렇게 쓰잖아. 이게 뭐야? 수레 차자 아니야? 그럼 군대는 뭐야? 수레를 타고 나가서 싸우는 오빠들이 군인인 거야. 그런데 우리 같은 공시생들이 수레가 있냐고. 우리 수레는 뭐야? 메트로 아니야? BMW잖아. BMW, 버스, 메트로, 워크. 우린 BMW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만이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야.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초창기는 싸우는 사람들이 다 누구라 했어? 귀족끼리. 수레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다수의 전쟁이야. 소수의 전쟁이야. 소수의 전쟁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이제 다수의 평민들도 뭐 할 수 있게 무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얘들도 뭐 했어? 무기, 칼을 싸고 이제 뭐야? 방패를 싸고. 이렇게 하게 뭐 보호대를 하게 되면서 이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제 마차전이 아닌 거야, 이제.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런데 뭐 이걸 뭐라고 해? 중장보병이라고 하거든. 그 중장보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밀집 대형을 딱 이루잖아. 혼자서 개인기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전에는 말 타고 마차 타고 개인기로 싸운 거라면 이제는 철저하게 이제 지인을 짜가지고. 그래서 내 방패가 나만 막는 게 아니라 뭐야? 옆에 동료를 막아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장애인 있잖아. 걔 어때요? 걔도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니는 이거 방패를 들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삐져가지고 적편에 붙어가지고 그 길을 알려줘가지고 이제 300도 안 봤어요? 봤는데 기억이 안 나죠. 예. 오빠들 몸매만 기억나고 막 줄거리 이런 거 기억이 안 나지. 자, 어쨌거나 우리도 동양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제 지배층들만 싸웠겠지만 이제 삼국과의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이제 숫자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구도 동원한다? 농민들도 동원한다. 뭐 그런 얘기를 왼쪽에 삼국의 군용 뭐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진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별표입니다. 삼국의 수치체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료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게 자료가 되어 적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게 한정적이야. 자, 우리가 시험을 봐서 아는데, 공부를 좀 해보셔서 아는데, 이 경제 파트 문제는 고대사에서 잘 안 나옵니다.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옵니까? 고대는요, 노급, 시급, 관리전, 정전, 이거 아니면 뭐야? 민정문서 맨날 또, 아니면 뭐야? 맨날 법화원 나오고, 그 장보고 나오고, 이거밖에 못 내는 거잖아, 생각해봐. 주로 어디서 나와?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특히 뭐야? 대동법, 균역법. 언제야? 조선 후기. 경제 파트는 조선 후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본 지식을 탄탄하게 하려면 여기서 봐야 되거든. 이 자료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고구려 봅니다. 부세는 비담배 국물로 내는데 가진 바에 따르면, 가진 바가 뭐야? 재산이고요. 빈부를 헤아려, 재산을 헤아려 차등 있게 내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와있어. 세는 배 5필에 곡식 5석이다. 세는 뭐라 했어? 인두세. 인두세는 사람 머리에 매기는 세금이지. 배가 5필에 곡식이 5석이래. 그런데 유인은 3년에 10사람이 어울려가지고 세포, 가는포, 옷감 한 필만 내면 된대요. 자, 조는 상호가 1석, 다음은 7두, 하호가 5두이다. 상호는 뭐야? 부자겠지. 그 다음에 중호, 그 다음 뭐야? 하호.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미 어떤 빈부격차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근데 그 차이가 어때요? 미미하죠. 눈이 있으면 보라고. 잘 봐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크게 뭐야? 세와 조가 있고, 조와 세가 있잖아. 조는 무슨 세라고 했어? 토지세라고 했잖아. 조는 토지세인데 일반적으로 이건 뭐야? 지금 뭐야? 호세지. 집집마다 내는 거잖아. 부잣집은 한 석을 내면 돼. 근데 보통 집은 뭐라고요? 7두. 못 살아도 뭐야? 5두야. 그런데 세는 봐봐. 인두세는 배 5필에 곡식이 5석이야. 어느 게 훨씬 더 많아. 인두세야, 조야. 세와 조 중에서, 혹은 이게 뭐야? 이거는 호세지, 지금. 어느 게 훨씬 더 무거운 세금이라고? 인두세. 그만큼 고대에서는 외워야 돼. 고대 국가의 특징이야. 고대 사회의 특징이야. 고대 사회는 무슨 역이 아직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력이 발달하지 않아. 왜냐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아직은 뭐라고요? 시비법 같은 게 어때요? 발달하지 않았어. 그래서 뭐가 일반적이야. 1년 농사 짓고 나면 1년 쉬거나 2년 쉬거나 쉬어줘야 돼. 뭐 휴경이 일반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어때요? 낮아요. 농업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토지보다는 국가는 세금을 어디에 걷어야 되는 거야? 사람에게 걷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인두세가 훨씬 더 부담이 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거 첫 번째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상호, 중호, 하호 나올 때는 빈부를 헤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뭐 요 정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꼼꼼히 하는 사람들, 7급 공부하는 사람들은 유인이 뭐냐? 유인은 뭐길래 3년에 10사람이 어울려 세포 한 필을 매년 내는 것도 아니고 3년에 한 번 내는 거거든. 그것도 10사람이 어울려가지고 포 한 필만 내면 된대. 뭐야? 특권계급이야? 아니겠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게 고구려에만 있거든. 첫 번째 학설. 우리 백남은 선생님을 들어봤죠. 사회경제사학자 백남은. 해방군에 부르고 가신 분. 그 양반은 이 사람을 프로레탈리 아주 가난한 농민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없으니까 3년에 한 번씩 10사람이 묶어가지고 옷감 한 필만 내면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학계 학설인데 제가 보기에 가장 타당한 학설은 김기흥 교수라는 분이 있어. 몰라 돼? 이 양반은 이게 고구려라는 데 주목하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는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 농사를 주로 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말갈 같은 애들 있지. 항상 어때요? 전쟁할 때 보면 얘들이 어때요? 수나라와 싸울 때 어떡한다 해서 말갈 동원한다 그랬잖아. 얘들이 평소에는 어때요? 유목민족이니까.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얘들이 농사를 잘 안 지으니까. 근데 얘들이 어때요? 이동하는 애들이잖아. 싸울 땐 정말 중요한데 얘들 만약에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버리면 어떡할까? 말 타고 가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어떡한다? 아마도 얘들이 아니겠냐.
그래서 얘네들은 세금은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3년에 한 번만 내면 되고, 10사람이 뭉쳐가지고, 가는 배 세포 한 필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세금은 거의 있든 말든, 이 정도면 실제로 거의 안 걷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내든 말든 니들 마음대로 하시고요. 일단 전쟁 나면 뭐해? 우리 같이 싸우자.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에요. 이게 백제나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구려에만 이렇게 남아있거든. 그래서, 뭐 주서, 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주나라라는 게 옛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아니에요. 뭐야? 하은주가 어떻게 고구려가 없었는데 하은주에서 어떻게 고구려 걸 쓰겠어? 이건 뭐냐면 듣기만 해. 혹시 궁금할까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궁금할까봐 자 5호가 16개 나라를 세웠다 그랬잖아. 5, 16구. 그게 뭐야? 다시 선비적이 부기가 통일한다 그랬잖아. 이 부기가 다시 북제와 북주로 갈라집니다. 북제와 북주로 갈라지고 이걸 통일한 게 누구라고요? 수나라. 그 북주를 그냥 뭐야? 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늘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네. 알아들으시면 좋고요. 수나라는 수서는 당연히 수나라의 역사니까. 됐고요. 백제. 부세는 배, 견사, 삼배 및 쌀 등으로 그의 풍용을 헤아려 차등 있게 바치고 자,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한수 북부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해서 위례성을 수리한다. 15세 이상 된 자. 중요하죠. 신라도 소지마립간 8년 일산이 오늘날 선산군이죠. 예. 인근의 정부, 정이 뭔지 알겠죠? 예. 정부 3,000명을 징발하여 3년성, 충북 보훈했습니다. 3년산성이라고. 한 470년 무렵에 쌓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5세기 자비마립간 때인데 삼국간이 이제 5세기 후반이면 삼국간의 경쟁이 이제 치열할 때 그때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을 쌓는데 3년 걸렸다 가지고 3년산성이라고 불러요. 군산성 두 성을 고쳐 쌓을 때 중요한 건 사람을 만다 징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삼국사의 기록을 다 뒤져보면 노동력을 징발한 기록이 한 10여 차례 정도 나와요. 근데 전부 다 뭐만 징발하냐? 남자만 징발해요. 근데 딱 한 번 여자 징발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고구려판 연산군이라고 불리는 봉상왕이야. 기억나지? 을불이 아빠 죽이고 을불이도 막 죽이려고 해가지고 을불이 도망쳐가지고 어때요? 가진 머슴도 하고 막 소금 장수 가진 고생 다 해서 결국 왕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왕이야? 미천왕이지. 그래서 봉상왕조에 이걸 기록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도 잘 들어야 돼. 항상 하는 얘기만 텍스트를 분석하는 게 있고 컨텍스트 분석이다 그래서 텍스트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맥락을 분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 10번 넘는 삼국사기 기록에 노동력 징발은 전부 다 뭐만 있는데 남자만 있는데 봉상왕조에는 유일하게 뭐야? 여자도 징발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건 삼국이 여자를 징발한 게 일반적인 게 아니란 얘기야. 그걸 왜 써놨겠어? 봉상왕이 쓰레기다 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얘는 뭐 누구도 징발했다. 여자도 징발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연산군이 흥청 만들고 막 이랬잖아. 운평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 여자들 모아가지고. 이걸 기록하면 조선 왕들은 다 그렇게 살았나 보다. 그게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 그게 기록돼 있으면 뭐야? 연산군은 뭐다? 쓰레기 인증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농민의 경제 생산력 중대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국천왕 진대법 수도 없이 했다 그죠? 네. 국상 을파소 오른쪽에 을파소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사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모두 나와 형사 취수의 사례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왕비 우씨 이야기 나와 있죠. 그죠? 읽어보세요.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자, 고국천왕 하면 세 가지 생각나야 된다 그래서 진대법 하나 있으니까 두 가지 뭐. 그렇지. 형제상속에서 뭐 부자상속 또 부족적 전통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되었다. 복습해야지. 인강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소리 지르면 자다 깨고 졸릴 시간이잖아요. 그지? 복습하세요. 진대법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국경이가 농업봅니다. 철제 농기구로 일반 농민을 보급하죠. 황무지 기간 장려하고요.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 만든다 한다. 자, 고구려 봅니다. 쟁기가리, 4세기경이 이제 보습 사용하고요. 반농사 중심이다. 여전히 반농사 중심이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조가 세금을 내는 주곡이었다. 왜? 쌀이 아니라 뭐라고요? 조. 4세기 이후에 낙랑, 대박, 남부지역과 한성 차지한 이후에 벼농사 비중이 증대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겠죠. 백제는 4세기 벽골제를 축제하는 등 논농사 비중이 크고요. 신라는 5, 6세기경 벼재배 확대되고 지중화에 만다 우경을 장려했다.
외웁니다. 가연은 소국 내부나 소국과 맹족사 일정한 공납을 부과하는 체제가 형성됩니다. 상어, 정부와 지배층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배층이. 이건 뭐야? 일반 백성의 필요에 따라 OX야. X. 정부와 지배층의 필요에 따라 시장 선인데 수도 같은 도시에만이야. 수도와 같은 도시에만 시장 형성됩니다. 농업선이 아직 미약하니까 신라는 5세기 소지 마리가인데 기억나죠? 시장, 시사 계산한다. 자, 소지, 시장, 시사 말고 뭐? 소지. 아, 소간지, 결혼. 결혼 동맹한다 했잖아. 결혼하려면 어때? 청첩장 돌려야 되니까 뭐야? 우편, 뭐, 우역. 또, 폐물 사야 되니까, 금반지 사야 되니까 시사 설치하고, 또 뭐 한다고? 신혼여행 가야 되니까 뭐야? 관도, 도로. 다시. 결혼, 누구랑? 백제? 동성왕 모대. 동성왕 모대와 소지 마리카인데 이찬 비지의 딸이 뭐야? 결혼한다 그랬어. 외워야 돼. 결혼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에 널리 알려라. 우역. 또 뭐 한다? 폐물도 사야 되니까 시사. 그리고 뭐 한다? 신혼여행까지 도로 정비, 관도 정비. 이런 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지? 안 외우니까 계속 복습하죠. 예, 그 다음에 지정학 때는 뭐라고요? 시장 감독같이 뭐야? 동시장. 동시장. 원사료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무역. 왕실과 귀족의 필요에 따라 공무역 형태입니다. 4세기 이후에 삼국무역 국제무역이 발달하는데 고구려는 남북조 및 북방 유목민족과 교류가 활발했고 백제는 남중국 및 외와 활발한 무역. 신라는 6세기 이전까지는 백제와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무역하다가 한강역을 차지한 이후 무슨 왕 때? 진흥왕 때. 무슨 성? 당항성. 외웁니다. 당항성. 또 뭐 줄여서 당성이라고 합니다. 당나라로 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다음 수출품, 마직물, 금은, 세운품과 주옥, 삼, 모피 이게 주로 수출품이었고 수입품 주로 귀족 관련 있는 뭐야? 비단, 장식품, 서적, 약재. 뻔한 이야기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수공업은 초기 기술이 뛰어난 노비가 무기, 장신구 등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제작했어요. 그러다가 체정비, 중앙집권 정비 이후에는 수공업 제품 생산은 관청도 만들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수공업 제품 만드는 게 뭐야? 공장부라 그랬잖아. 건설, 토목은 뭐야? 예작부라면 수공업 제품 만드는 게 공장부라 했잖아. 수공업자를 배정 물품 생산합니다. 상호 농업장려와 우경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쭉 사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증 때 뭐 했다? 순장을 금지했다. 자, 순장 금지한다. 상복법 제정한다. 또 아시촌, 소경 처음으로 설치했다. 누구라고? 전부 다 지증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을불, 미천왕. 서천왕의 아들 고추가 돌고의 아들이다. 고추가. 봉상왕 동생 돌고가 다른 마음이 있다고 의심하여 죽이니 돌고를 죽인 거야. 돌고의 아들 을불은 도망을 쳐야 되겠죠. 처음 수실촌 사람 음모의 집에서 정말 이름부터 나빠 보이죠. 그죠? 고용살이가 했다.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매우 힘들게 했다. 도망쳤다. 소금장수했다. 또 개고생했다. 할멈이 마귀 할멈이었다. 뭐 이런 거지. 이런 사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미천왕입니다. 미천왕 업적은 311년 뭐 서한평 점령, 313년 낭랑, 314년 대방까지 차지했다라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3개 경제생활, 귀족, 토지, 경제, 본래 소유했던 토지,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민전! 노비에도 국가에 준 시급이라든가 노비, 토지 소유인데 노급은 관료 귀족의 관직 복무의 대가, 뭐라고요? 관직 복무의 대가. 일정한 지역의 토지, 조세와 노동력 징발. 시급은 왕족, 공신, 왕족이나 공신. 토지와 가호. 토지뿐만 아니라 가호도 줄 수 있어요. 조세 수출과 노동력 징발 가능하다. 경제력 확대, 노비와 자기 지배를 하에 농민이 이용해서 자기 소유의 토지, 뭐라고? 민전, 경작하시죠. 고리대에서 농민 수탈하기도 하고 농민은 노비로 삼아 재산 증식하기도 합니다. 생활은 풍족사, 창고, 마을과 우물, 주방, 말한물, 사치품 됐고요. 귀족의 생활 봅니다. 대가들은 경작하지 않고 먹는 자,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좌식자라고 하죠. 그죠? 1만 명이나 되며 하호는 먼 곳에서 쌀, 나달, 물고기, 소금도 나서나다 대가에게 공급하였다. 봉상왕 때 모형회가 쳐들어왔다. 권호자가 기병 500여 말해서 적을 만들고 군사가 패배함으로 갔다. 이렇게 권호자 벼서 대형을 삼고 동시에 뭘 주었다? 시금을 주었다. 이거 고구려지. 법황 때 금관국, 구여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등의 벼슬도 주고 본국을 몰아주었다. 시급으로. 유신이 공적이 많았다. 그래서 잡아 이에 마지막에 태대각간의 직위를 제수하고 시급 500호. 봐봐. 뭘 주기도 한다고요? 지역을 주기도 하고 토지를 주기도 하고 뭘 주기도 한다? 가호를 주기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이게 뭐라고요? 시급입니다. 오른쪽에 시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봐야 된다고요. 제발 좀 읽으랄 때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의 경제생활 다음 페이지. 자, 자기 소유 토지 경작 자영농민, 다른 말로 민자는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소작농민. 척박한 생산이 뻔한 이야. 이거 농업기술 휴경 중요한 말이죠. 휴경. 퇴비를 만드는 기술이 미발달한다. 대부분의 토지는 뭐야? 휴경. 그래서 1년 또는 수년 휴경합니다. 철제 농기구. 농기구는 돌에 나무를 만든 것과 일부분을 철로 보관하는 걸 사용하다가 4, 5세기 지나면서 철제 농기구 점점 4, 5세기나 5세기, 우경은 6세기 확대됩니다. 지중왕 나와 있죠. 농민의 부담 조세. 노동력 제공하고요. 전쟁에도 동원된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구책. 한계점. 뻔한 이야기입니다. 평민의 생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진평왕 때 사량부. 이게 뭔지 아시겠죠? 힐라는 뭐라 그랬어? 육부. 육촌이 뭐가 된다? 육부 이렇게 된다 그랬던 기억나죠? 소년 가실은 비록 집이 몹시 가난했으나 뜻을 곧게 기른 남자였다. 일찍이 아름다운 설시를 좋아했지만 설현이야. 죄송합니다. 설현은 김설현이니까 아니죠. 예. 감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설씨가 아버지가 연로하면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설씨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저는 비록 한낱 나약한 장부지만 일찍이 뜻과 기업을 자부했습니다. 원컨대 제가 아버님의 역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와우, 상남자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병역비리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 병역비리지 뭐야. 근데 가시는 공교롭게 나라의 병과에서 다른 사람을 교대하지 못하고 6년이 돼도 돌아오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3년 기한으로 했는데 이미 넘겼다. 다른 집에 시집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남자들은 분노해야 됩니다. 그죠? 예, 이거 진짜 이때 가실이 교대 돌아왔다. 몸과 뼈가 야이고 핏기가 없고 옷차림이 남나 집안 사람들 못하다. 다른 사람이 했다. 가실이 발 앞에 제 깨진 거울을 던지니 설씨가 이를 주고 큰소리 울었고 아버지가 집안에서 뭐 기뻐했다. 그래서 결국 그와 함께 해로화했다. 훌륭하신 분이네. 미인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무슨 북한 군대도 아니고 대가들은 밭갈이를 하지 않고 하오들은 부세를 바치며 노비와 같다. 자, 이거 중요한 말이야. 하오들은 부세를 바치며 노비와 같다. 노비라는 얘기 아니란 얘기야. 노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얘기했잖아. 이것도 텍스트를 그대로 보면 그냥 노비와 같다는 거 보일 수 있지만 컨텍스트, 맥락을 봐야 돼. 노비와 같은 게 아니라고. 자, 삼성 이재용 형님이 무슨 차를 타지? 마이바흐 타시겠지 아마. 이게 옛날에 이건희 형님도 마이바흐 타셨거든. 차가 뭐 엄청 많겠지만 마이바흐를 타고 노량진을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옆에서 길에서 이런 추운 날도 어떡한다. 컵밥을 먹다가 줄을 서 있는 포장마차 앞에 줄을 서 있는 우리 공시생들을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그날 집에서 일기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노량진이라는 곳을 서민 체험하러 갔었는데 애들이 길에 이 추운 날 길에서 컵밥을 먹고 서 있는 게 마치 노비처럼 보였다. 거지처럼 보였다. 마치 거지와 같았다. 라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거지야? 거지는 아니잖아 우리가. 근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우리가 어때요? 거지처럼 보일 수는 있지. 그 사람이 보기에는. 쟤는 뭐 길에서 밥 먹는 게 거지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란 얘기야. 마치 보는 제3자가 보기에 어때요? 하오가 뭐처럼 보여? 노비와 같아 보이긴 하지만 처지가 그만큼 어때요? 힘들지. 하지만 노비는 아니란 얘기, 천민은 아니란 얘기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혼자 공부하다가 이거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혼자서 고민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조심하시라고. 그 다음에 진정법사는 신라사람 출가해서 하기 전에 군역에 나갔다. 집에간 장가도 가지 못 동대였는데 남는 시간 날품팔에 호르몬이를 봉양했다. 재산 예약은 한쪽 다리가 부러진 소뿐이었다. 철을 구하지 어머니는 소출 시주했다. 진짜 대책 없는 엄마죠. 예. 어쨌거나 그만큼 어때요? 평민들의 삶이 힘들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왼쪽에 우경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꼭 읽어보세요. 좀만 쉬었다가 이제 통일신라. 통일신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민정문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서 민정문서입니다. 민정문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